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테슬라 얘기를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리콜 얘기인데요. 지난주 아마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한 110만 대, 한 4년치 판매 대수에 해당되는 대규모 110만 대가 이제 리콜을 당해서 아마 주가에도 좀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내에서 이제 테슬라를 소유한 지 한 5년 돼서 실제 저도 저희 집의 차도 4월에 리콜을 당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아는 리콜하고는 많이 틀린데 어떤 실제 방식으로 테슬라가 리콜을 하는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고침으로써 간단히 끝납니다.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작년에 이제 테슬라 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그 포커스에 조금 방해가 많이 되었던 그 트위터 관련돼서 신임 CEO 린다 야카리노라고,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NBC 유니버스, 우리가 많이 그 서케미 분들 보시는 그 CNBC 있죠. 거기에 이제 모 회사의 그 광고 담당 회장, 그러니까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분을 전격적으로 테슬라 CEO로 영입을 해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테슬라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주요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토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CNN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 약간 꼭지를 좀 강하게 뽑았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아마 담당 기자가 자동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110만 대 리콜을 당했고, CNN의 그 보도를 인용해서 4년치 판매와 맞먹는 규모다. 상당히 뭐, 야, 이거 대형 악재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가도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테슬라가 이제 그동안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상해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판 모델 3Y, 그 다음에 모델 SX 다 이제 합쳐서 한 110만 대 되는 그 차량 중에서 그 회생 제동 가속할 때 이제 그 경고 알람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중국 당국이 리콜을 명령을 한 건데, 테슬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중국 당국이 충돌 사고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테슬라는 실제 이로 인한 부상, 사망 등 그 사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뭐 한국, 미국에도 이제 이런 그 자동차 안전 당국이 있죠. 이런데 리콜이 명령을 받으면 이제 그 따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실제 그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 조금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뭐 가장 제가 첫 차를 가졌던 게 이제 대우 르망, 제가 이제 대우 증권을 다녀서 대우차를 그때 살 수밖에 없었고, 현대차도 가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 근무해서 삼성 SM을 몰아본 적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리콜을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에어백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슨 어떤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리콜이 상당히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차를 그 지정된 장소에 갖다 주고 며칠 후에 픽업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불편을 겪죠. 그래서 차주 입장에서 상당히 악몽인데, 실제 미국에서도 오늘 화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그 월요일이네. 월요일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기사에 그 리콜 관련된 기사가 또 우연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백의 그 성능과 관련된 에어백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 그 교통안전당국, 되게 파워풀한 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현대차를 포함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의 문제이기보다는 자동차에 에어백을 공급한 그 에어백 제조 회사의 문제인데, 결국 컨슈머랑 직접 그 접촉을 하는 터치 포인트가 있는 것은 자동차 회사니까 이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에어백이 터질 가능성, 이러한 그 세이프티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미국 같은 데서는 조사하는데 뭐 최소 몇 년, 이 경우엔 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 2명이 사망을 하고 요런 같은 내용 때문에 8명이 부상을 당해서 너무 이게 조사도 너무 오래 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회사, 제조사나 그 판매사 입장에서도 주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뤘는데 이만큼 리콜이 제조사, 판매사, 소비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좀 애로사항인데 제가 4월에 금년 4월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딱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놀랬는데 그 리콜 그 고객 통지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한테 보내온 그 레터를 보면 이제 한 장짜리 그냥 앞뒤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서머리를 캡처를 해서 이제 여기 보이는데 결론은 고객님의 차량은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문제였는데 제가 이 차를 그 테슬라에 갖고 갈 필요도 없고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OTA라고 하죠. 오브 더 에어를 통해서 테슬라가 그냥 스스로 원격으로 다 이미 고쳤어요. 그래서 실제 전기차는 부품 수도 적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의 제어 및 그 수리, 그 픽스를 통해서 모든 문제, 뭐 모든 문제는 아니죠.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에 그 미국이나 중국 리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아는 내연기관의 리콜과는 내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실제 그 테슬라가 원격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리콜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돼서 언론이 이것을 이렇게 좀 제대로 사용하면 보도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약간 불평을 표현을 했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트위터 이제 신임 CEO 린다라는 그 CEO 분, 그러니까 뭐 광고업계에 상당히 마당발이고 약간 퀸 여왕 같은 표현을 받을 정도로 거물을 일론 머스크가 진짜 영입을 해서 역시 그 새로운 그 리더를 잘 뽑는 그런 또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의 월가 금융인과 이제 기업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그 사설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문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많이 매각해야 하는 게 이제 물론 수급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의 그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여러 개 기업을 본인이 직접 경영 관여하면서 시간을 뺏겨서 충분히 테슬라의 시간을 못 쓰는 게 문제다. 이제 그런 그 제목의 사설을 올렸고 2018년에 5년 전에 실제 일론 머스크의 지분은 그 당시에 22%였는데 작년에 그렇게 지분을 많이 팔았지만 수십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지만 여전히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은 21%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실제 현금으로 급여나 보너스를 전혀 안 받아요. 이분은 이제 2018년에 5년짜리 스톡 옵션 계약을 회사 이사회, 그다음 회사와 맺었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매출이나 에비타, 현금 흐름이 어떠한 그 벤치마크를 달성을 하면 스톡 옵션을 받고 그것을 이제 행사함으로써 지분율을 유지를 했는데 21%의 지분이라는 것은 이제 2대 주주인 그 ETF를 많이 하는 뱅가드의 7%랑 많이 차이가 나서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전히 현금 보상을 안 받는데 그러면 이제 5년짜리 스톡 옵션 계약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 이런 얘기를 파이낸셜 타임스는 했습니다. 이게 가장 똑똑한 해외 언론인데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 어떤 조건이냐면 그분이 일론 머스크 회장이 테슬라에 최소한 어느 정도 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실제 원격으로 그 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관계사 그게 뭐 트위터건 아니면 스페이스X건 뭐 인공지능 AI 관련된 회사건 이런 쪽의 시간을 좀 줄이고 최소한 얼마 정도의 그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를 해야지 이제 이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테슬라 주가가 어려웠지만 2018년에 이제 스톡 옵션 그런 조건을 달았을 때 뭐 아유 그게 어떻게 행사가 될까 그랬는데 실제 그 이후로 주가가 한 8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업사이드가 장기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한테 이사회가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면 if입니다. 한다면 상당히 그 조건을 잘 다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시간을 명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 지난주에 이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 날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그 화제였는데 트위터의 신임 CEO를 내가 뽑았다. 그래서 그녀는 she라고 썼습니다. 이름을 처음에는 안 밝혔죠. 근데 6주 후에 출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그 서류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분이 CEO로 조인을 하면 나는 이사회 의장과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이제 나는 뒤로 좀 물러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품,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이제 내가 테크놀로지 관련된만 관여를 하고 관리, 경영, 대외적인 업무, 광고 왜냐하면 그 트위터는 뭐 매출의 90% 이상이 광고고 알파벳 멘타랑 똑같이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잘 된다면 그 신임 CEO를 영입해서 두 분의 역할이 나눠진다면 일론 머스크가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상당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린다 야카리노 아주 뭐 사진만 봐도 되게 활동적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NBC의 모회사인 MBC 여기가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미국에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고 담당 회장을 역임을 했고 실제 CEO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COO 겸 마케터라는 표현을 본인이 쓰는데 그만큼 실제 업무를 직접 본인이 챙기고 광고주들과의 엄청난 끈끈한 관계를 있어서 그 광고도 엄청 많이 따오고 신뢰를 많이 받는 리더십이 뛰어난 광고업계 마당발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람을 영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 회사로 들어가면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먹힌다. 이분 린다 입장에서 꼭 좋은 의사결정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언론들도 호평을 하고 월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분을 모셔왔고 그 결과 일론 머스크 회장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이분이 한 20년 넘게 그 광고업계에 몸을 담았고 특히 이제 MBC 유니버설이라는 데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거기서 이제 광고를 그러니까 이제 실제 광고 담당을 한 지 한 10몇 년 됐습니다. 전체는 한 20년 이상 경험을 했고 그래서 경험이 진짜 많고 인맥이 되게 뛰어난 분인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스킬 그 주특기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그 다음에 퍼포먼스 메셔먼트. 그 광고가 하면 우리가 그 광고에 대한 성과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디지털 광고, 온라인 광고가 좋은 게 이제 그걸 측정하기가 나름대로 오프라인 광고보다는 좋다 그러고 스트리밍 미디어, 그러니까 OTT 이런 쪽에도 자기가 발달하는 거여서 IT와의 접목을 잘 이해하고
광고가 이렇게 나가면 그거를 성과 평가하는 전문가다. 그래서 상당히 버텀업으로 디테일도 강하다는 얘기여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쏙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들어와서 결국 어떤 식으로 내부 결속도 좀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위터가 한 70% 이상 해고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도 좀 충원을,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살아나야 될 거고, 광고주들 중에 3분의 1이 떠났어요. 지난 1년 동안 광고를 안 하고, 나머지 광고 회사들도, 나머지 기업, 그러니까 광고주들도 광고를 많이 줄여서 매출액이 뭐 많이 급감했는데,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단속을 끈끈이 하고 광고주들과 다시 커넥트를 해서 비즈니스를 살릴지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겠는데, 이분의 경험, 그동안 연륜을 보면 상당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좀 더 시간을 많이 쏟아서 주요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집행하고 좀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